노하울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X1 태블릿 3세대 저번에 리뷰했었던 제품이 여기 있고, 오늘 이제 가져온 것은 HP에서 나온 엘리트 X2 1013 G3 이제 모델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모델이 아직 국내 리뷰를 영상을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래서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현존하는 어떤 이런 그 키보드가 떨어지고 뒤에 킥스탠드 받침대가 달려있는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13인치의 크기를 가진 모델입니다. 13인치라고 하는 것은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 그 액정 크기를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쪽 모서리까지 이 길이를 쟀을 때 13인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13인치의 화면을 달고 있어도 이 베젤이라고 하죠. 이 검은색 테두리 부분이 얼마나 얇고 두껍고에 따라서 기기 전체적인 크기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투인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보드가 타입 커버가 따로 떨어지고 받침대를 접어버리게 되면은 태블릿으로 들고 쓰기도 하죠. 12인치 모델이 이제 대중적인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것은 10인치 모델도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트윈온 태블릿인데 12인치가 화면이 좀 많이 답답하시다거나 아니면은 더 A4에 가까운 크기로 바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거고, 또 국내 정식 발매된 그런 제품 중에서는 현재 HP 엘리트 X2 3세대 제품과 레노버 X1 태블릿 3세대 제품, 이 두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i3부터 i7까지 이렇게 8세대 모델로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도 최대 16GB까지 옵션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NVMe SSD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도 최대 1TB까지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분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판에 나사를 여시고 앞면에 이 액정을 뽁뽁이 같은 걸로 드러내시게 되면은 안에 SSD 정도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뭐 다른 기타 부품들도 이제 되고요. 자, 이제 외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엘리트 쪽이 레노버 쪽하고 딱 봐도 비교했을 때 괄호나 어떤 세로의 높이에서 훨씬 더 작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우선은 기기 전면에 뱅앤올룹슨과 협업을 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스피커가 이렇게 전면에 두 개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안면 인식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지문 인식기가 뒤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지문 인식기가 뒤에 달려 있어서 지문 인식도 같이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3인치에 3000 곱하기 2000, 그러니까 277 ppi의 픽셀 밀접도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밝기는 400니트 정도 나오는 굉장히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면에 보시면 USB-C 단자만 3개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신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C 단자만 3개 박혀서 나오게 되는데, 다 충전 다 되고요. 밑에 있는 단자 2개는 썬더볼트 단자입니다. 이 본체에 달린 CPU가 i5 8세대부터는 쿼드코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7세대 듀얼코어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데스크탑 CPU의 성능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자체 안에는 물론 내장 그래픽밖에 없지만 이 썬더볼트 단자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외장 그래픽을 딱 물려가지고 꼽게 되면은 본체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포스 같은 그래픽을요. 그래서 지포스 1060, 1070 이런 제품들을 그 썬더볼트 도킹에 달아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순식간에 고사양 데스크탑의 본체 기능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힌지가 보이는데, 힌지의 개방각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개방각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게 좀 단점이에요. 원래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갤럭시북 2세대나 엑선 태블릿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평할 정도로 누우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각이 딱 여기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높이의 느낌이 조금은 좀 가파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쓸 때 뭐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뚫려 있어서 덜렁덜렁 할 것 같지만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기의 상단면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디자인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가 V자로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밀스펙 인증 내고도 이제 받았고요. 저번에 레노버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놀라운 게 13인치인데 베젤이 정말 얇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투인원 제품 중에서 좌우 베젤은 서피스보다도 더 얇고 상하단 베젤도 크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젤이 정말 투인원 제품 중에서는 가장 얇은 제품입니다. 밀스펙을 받았던 거는 어떤 이런 V자로 들어가는 내구성에 기반한 디자인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V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파인 부분에 손가락은 눌러서 전원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평면의 물체가 닿았을 때는 전혀 전원 버튼을 건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기기 좌측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어폰 단자가 돼 있고 볼륨 조절하는 단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구멍에 이제 빼게 되면은 유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마이크로 SD나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용량을 기본적으로 좀 큰 거를 사시거나 아니면 작은 모델을 사셨다면 이제 기기 분해를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SSD 교체를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네, 기기 외관에 있어서 보시면은 일단 HP 쪽의 장점은 좀 더 슬림하다. 그리고 베젤이 덜 두꺼워서 보기가 더 이쁘다라는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어떤 매트한 블랙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금속 실버 좀 약간 흔하죠. 이런 트윈원 좀 흔한데 레노버 싱크패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검은색의 무광의 어떤 카본 재질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두 기기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좀 더 좀 중후한 그런 매력이 있고 엘리트적은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레노버 쪽에 또 외관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면에 달려있는 지문 인식이 굉장히 인식도 빠르고 편합니다. 물론 이쪽도 뭐 크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갤럭시 보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뒤에 모서리에 있어서 제가 금방 찾아서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더듬더듬 거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화면이 꺼져 있어도 그냥 갖다 대면은 바로 열려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편리했고, 둘 다 타입 커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전면에 있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 인식 속도는 굉장히 둘 다 빠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무게 같은 경우에는 HP가 본체 무게만 했을 때 한 810g 정도 이제 계측이 됐고, 레노버 제품은 거의 한 900g 정도로 계측이 됐어요. 그래서 한 90g이니까 1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무게감이 실제로 들어봤을 때에도 꽤 차이가 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였고, 이쪽도 뭐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지만 비교해서 들어보게 되면은 레노버 쪽이 좀 더 무겁고 조금 더 두껍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타입 커버까지 결착을 했을 때의 무게는 이쪽 같은 경우에 1180g 정도로 측정이 됐고, 레노버 제품이 1290g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g 정도 더 무거워지는 그런 무게감이 있어서, 이쪽은 1.3kg 예전에 나오던 13인치대 노트북의 무게죠. 그래서 얘는 충분히 노트북 무게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타입 커버까지 결착을 했을 때에도 한 1.2kg 이내니까 확실히 무게감은 HP 쪽이 더 낮습니다. 810g의 무게가 굉장히 어떤 놀라운 이유는 12인치대에서 좀 그래도 가장 가볍다고 평가받는 게 서피스 프로 제품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서피스 프로가 12인치대 어떤 화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90g 정도 무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1인치나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HP가 굉장히 가볍고 기기를 작게 잘 만들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커버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왼편이 엘리트, 오른쪽이 이제 X1 태블릿입니다.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제일 위에 있는 펑션 키 라인인데, 뭐 이런 키들이 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화면 전화를 받고 전화를 종료하고 이런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저가 쓸 때는 이 버튼은 크게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레노버 제품 같은 경우에 ESC 키도 굉장히 이제 크고,
딜리트 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크게 배열이 되어 있고, 옆에 홈 앤드 인서트 이런 것도 따로 펑션 키를 쓰지 않아도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문서 작업을 빠르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기능 키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F1부터 F4까지 이렇게 또 구간에 나눠 놨잖아요. 이런 세밀한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레노버 쪽의 타입 커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타입 커버에 대한 어떤 두 회사의 그런 그 인식 차이도 보실 수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레노버 제품이 가로나 세로가 더 커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이 남아있는 베젤을 보시면 엘리트는 아직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레노버 제품은 테두리가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 큰 공간인데 이 베젤까지 더 줄여가면서 확실히 타입 커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더 넓은 면적에서 더 테이핑이 더 편안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베젤 같은 것도 아직 여유 공간이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는 레노버 쪽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감의 소리나 들어간 깊이도 확실히 일반 키보드에 더 가까워요. 이쪽 화살표 부분도 보시면 레이아웃이 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인원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위아래를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좌우는 정상 배열을 가지고 가는 그런 키고, FN키랑 조합을 해서 화살표 위아래를 눌렀을 때는 페이지 업다운이 되고, 화살표 좌우로 했을 때는 홈 엔드가 된다. 그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N키랑 굳이 동작을 하지 않아도 홈 엔드는 이쪽에 배치했고, 페이지 업다운은 화살표를 좀 더 줄여가지고 이 위에 배치를 했어요.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같은 키도 레노버는 바로 누를 수 있게끔 동작이 되어 있지만,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Fn키를 눌러서 이쪽에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레이아웃은 레노버 쪽이 더 좋다. 대신에 엘리트 쪽은 여기 잘 보시면은 숫자 패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키를 같이 눌렀을 때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배열이 좀 대각선이라서 그렇게 크게 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조금은 더 넣어져 있습니다. 둘 다 백라이트 잘 동작하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레노버 제품들의 배열이 컨트롤 키가 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나온 제품은 컨트롤 키가 가장 바깥에 있죠. 그래서 컨트롤 C나 컨트롤 V를 할 때, 저도 이 제품 처음 썼을 때에는 펑션 키를 조합해서 눌러서 잘 동작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꾸게 되면은 이쪽이 컨트롤, 이쪽이 펑션 키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사이즈가 좀 손해보는 감이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썼을 때 저는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레노버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트랙 포인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트랙 포인트라고 하고, 유저 입장에서 빨콩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노트북만큼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빨콩을 쓰는 것보다 터치패드를 쓰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마우스 좌우 클릭 물리 버튼이 있다라는 점, 가운데 휠 버튼, 이 점도 쓰시는 유저분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터치패드의 일단 면적이 레노버 쪽이 훨씬 더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정말 넓고, 이 정도 터치패드는 불만을 가지기는 힘들죠. 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터치패드 면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이게 상단의 베젤도 더 얇게,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테두리를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정도의 공간들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공간을 더 좁혀가지고 키보드도 더 위로 올릴 수 있었고, 터치패드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세로 스크롤에 있어서 수월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기기가 13인치라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아쉬운 크기의 터치패드입니다. 일상적으로 썼을 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쪽이 훨씬 더 쓰기가 편했다는 점은 확실하고, 터치패드의 어떤 재질인데, 이쪽은 살짝 끈끈하진 않고 부들부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쪽은 조금 손에 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좀 더 매끈매끈하고요. 좀 더 쫀쫀하게 땀이 있는 상태에서 문질렀을 때 끈끈하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기기를 어떤 전문 문서 작업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트윈원 기기 중에서는 엘리트 쪽보다도 엑손 태블릿 쪽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제공을 할 거예요.
전반적인 키 레이아웃이나 어떤 이런 트랙 포인트 같은 크기, 그리고 이런 그 크기 같은 거 배제를 더 줄여서 확실히 키보드의 크기를 크게 늘린 점은 훨씬 칭찬해 줄 만합니다.